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주챔 쿨쿨쿨 시간에 나왔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오늘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올라오면 또 그것도 걱정이에요. 무섭단 말이죠. 그래서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다른 거 올라오는데 내 거 안 올라간다고 또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런 종목들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와 함께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 또는 마지막쯤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은 안 봐드릴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전화를 메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신청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상담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 싶은데요. 일단 오늘 시장 좀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이거 증시 폭락 나오는 거 아닌가, 뭐 테러 일어나는 거 아닌가, 리스크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는데 지난 간밤이죠. 우리 지나간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12시간 동안 휴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2.5%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6%대 급등이 나오는 형태로 지금은 양 시장 모두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휴전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외교 상황이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정도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탱탱볼이라고 하죠. 완전히 이렇게 공처럼 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완전히 어디로 튈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뭐 12시간 휴전한다라고 했지만 이란이 계속 보복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카타르에다가 미군 기지에 뭐 공습을 하기도 하는 등 미사일 쏘기도 하는 등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 진짜 휴전하는 거 맞나? 뭐 종전 일어나는 거 맞나?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또 뒤통수 치는 형식으로 뭔가 또 협상이 불발나면서 또 서로 또 보복하는 것은 아닌지 아직까지는 뭔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뭐 급한 불은 꺼졌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미사일이 무섭긴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이란이 지금 이제 약간 좀 이렇게 후퇴하는 형태로 항복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어찌됐든 시장은 이제 전쟁 끝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 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피가 2.6%대 올라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또 급등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반도체죠. 삼성전자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또 많이 급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 요 근래 들어가지고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3.2%대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주도를 한다고 한다면 지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게 될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더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움직이진 않고 있지만요. 뭐 그래도 움직이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오늘 10%대 가까운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갈 길은 멀었지만은 그래도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걸 봤을 때 2차 전지까지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물론 그 말고도 사실은 뭐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역시나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특히나 AI 관련주라든가 로봇 관련주가 중소형주들도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그런 관련주 중에서도 SDS, 삼성의 SDS라든지 네이버와 같은 이런 기업들, 카카오와 같은 기업들도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종목들을 따라 붙는 매매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이 순환매라고 하죠. 저기서 수익을 챙긴 돈들이 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끌어올리면서 수익을 챙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들은 빠지게 될 것이고 또는 거기에 머물게 될 것이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평가해 볼 때 밑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조금 접근해 나가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이렇게 순환매가 빠른 시장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 관련주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중국 관련주가 올라갈 듯 하면서 다른 테마들로 돈이 이렇게 돌다 보니까 중국 관련 테마들이 쉬어가고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주 중에서 중국 소비주라든가 여행 관련주, 게임 관련주, 보안 관련주 그리고 역시나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화장품 관련주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점 그리고 AI랑 로봇이 올라가게 되면 보안 관련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중국 관련주로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요. 보안 관련주는 이제 AI, 로봇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
스타트림 이런 쪽에 연관된 기업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다면은 이런 순환매가 빠를 때는 길목 지키기 매매라고 합니다. 올라간 종목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잡아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을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유의하신다면은 지금같이 상승장에서 내가 너무 소외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신규 종목을 자꾸 사는 것이 유리한가 좋은가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 아시겠지만 추가 매수를 해서 내 종목을 잘 어루만져가지고 내 종목을 잘 정리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돈을 벌기가 쉽고 계좌를 불려나가기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종목을 잘 어루만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 뭐 보안 관련주라든지 중국 관련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추가 매수 관점으로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수익이 났다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수확이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사도 수확의 시기가 와서 벼가 노랗게 익어서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면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되죠. 빨리 낫을 들고 가서 수확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체를 한 번에 밀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매도도 전체 할 필요는 없고요. 절반 매도라든지 분할 매도를 시작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그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더 갈까봐 못 팔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언제가 됐든 간에 더 갈 것 같아가지고 아무 때도 못 팝니다. 결국은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다. 끝은 우리가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도중에 적당한 곳에서 그냥 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은 상담 받는 것도 좋지만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상담 받는 습관이 훨씬 더 좋다라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수익도 챙길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들도 잘 정리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잘 못하니까 상담 방송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상담 참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상담 참여 방법 사진 딱 찍어 놓으셨다가 방송 시작 5분 전쯤에 전화 주시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HB 궁금하세요? 솔루션이고요. 네. 3,400원에 10%요. 혹시 추가 매수할 자금은 좀 있으세요? 네. 사신 금액만큼 있으실까요? 네. 그 정도는 되세요? 네. 뭐 사실 일단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은 다른 종목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이 종목이 우선순위인지를 뭐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까지 제가 봐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그냥 네. 이 종목으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 만약 다른 종목이 추가 매수가 급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 종목은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다리게 되면은 시장장의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 본전 찾는 거는 뭐 쉬울 것 같고요. 수익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란 말이죠. 이제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매수가를 좀 더 낮춰서 본전을 조금 더 본전 가격을 낮추어가지고 본전을 좀 더 쉽게 찾고 수익까지 더 많이 노려보기 위함인데 사실 이게 여기서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이 물려있는 게 너무 크다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많이 물려있는 종목이 추가 매수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지금 손실률로만 따진다면은 뭐 사실상 한 30% 정도 손실 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다른 종목이 30% 이상의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사실 그 종목이 추가 매수하기가 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그 종목의 업황과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종목 하나만 보고 이거 추가 매수요, 추가 매수하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현금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는 좀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시청자님이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계좌를 봐드리면 좋지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고 HB 솔루션은요. 일단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매수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낮은 편이고요. 실적도 그런 대로 잘 나오고 있고 얘가 있는 테마 자체가 반도체 쪽이라던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나면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쪽도 다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그 두 쪽 다 엮여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매수했던 이 타이밍이 그렇게 좋은 타이밍은 아닌데 뭐 가져갔을 때 본전 대비해서 또 수익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다른 거 할 거 없으면 요걸 하시는 게 좋고요. 다른 게 할 게 좀 더 급한 게 있다 싶으면은 요거는 좀 미뤄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추가 매수 우선순위는 조금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네.
그래서 매도가는 얼마나 잡아야 돼요? 뭐라고요? 매도가는 어떻게 잡아야 그건 돼요? 올라와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네네. 네, 그건 이제 뭐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매도가가 얼마입니다 하면 그냥 점치는 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거는 이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상담이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갈 겁니다. 이거는 거의 뭐 거짓말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네. 못 하겠고 일단 지금 이제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예상 한번 해본다면은 지난 네.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직전 고점이 시청 날림 매수가보다 좀 더 아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전 고점이 한 3,200원 정도 되거든요. 직전 네. 고점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저기까지 간다가 아니라 이 차트를 시청 날림 안 보고 다른 시청 날림을 안 볼 수 있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자리쯤 되면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가 정류장인지 모르고 있는 건데 거기 있는 지역 사람들은 여기가 정류장인 걸 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차가 왜 서지 하겠지만 그냥 이걸 잘 보고 있던 사람들은 설만하니까 서지라고 생각을 하는 자리가 3,200원쯤 될 겁니다. 그래서 네네. 저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까지 올라온다가 아니라 올라오게 네네. 된다면 3,200원까지 올라오게 될 것 같고 저 자리에서는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3,200원쯤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단기적인 움직임에 놀아나지 않고 장기로 가져간다면은 본전 찾고 4,000원 이상까지 한번 노려볼 수는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길게 가져가면은 훨씬 더 좀 더 여유가 있는데 짧게 보려고 하신다면은 매매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웅제약이요. 대웅제약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6만 500원에 15%. 이거 산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예, 예. 요렇게 매매하시면은 재미는 있어요. 주식하는 재미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샀다 팔았다 할 수 있고 스릴도 넘치고 우리 놀이동산 가면 스릴 넘치거든요. 그죠? 놀이동산 네. 같은 데 가보면은 스릴이 넘쳐요. 막 이렇게 놀이기구가 빨리빨리 움직이고 마치 우리 네. 자동차를 시속 한 200km 밟으면요. 재미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정말 핸들만 살짝 틀어도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뭔가 잘못 이렇게 돌만 탁 튀어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스릴감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재미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주식을 재미를 즐기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스릴 있게 한번 사는 인생 가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하는 스타일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이동 수단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걸 수단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안전 운전을 강조하잖아요. 주식을 네. 할 때 이게 주가가 올라오고 급등 나온 상태에서 하는 건요. 아까 말했던 그런 스릴을 즐기는 부류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시청자님 지금 하고 있는 형태가 재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삶이 좀 무료하시다면 주가가 막 올라갔다가 주가가 막 내려갔다가 이런 걸 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재밌네 할 수 있는데 이건 돈 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 이런 매매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웅제약이 좋은 기업이고 안 좋은 기업이고 떠나가지고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매매하시게 되면은 물릴 가능성, 손실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고통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보통 어떻게 매매해야 되냐면 사자말자 빠지기 시작한다 또는 어떤 자리가 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손절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손절 라인을 이미 지나쳐버렸기 때문에 당장 손절하려면 14만 7천 원 정도로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14만 7천 원 손절하게 되면 손실률은 좀 발생이 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시청자님이 이미 너무 과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있든 알고 있든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14만 7천 원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손절하시는 게 좋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릴이 있다 네. 했잖아요. 그렇게 과속을 하지만 사고가 안 나고 목적지까지 잘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비유로 제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14만 7천 원까지 오면 사고 났다 생각하고 빨리 그냥 나오시는 게 맞는 거고요. 14만 네. 7천 원까지가 안 밀리면은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뒷시세가 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뒷시세가 나오게 된다면은 운이 좋아서 17만 원 정도까지라든가 그 이상 수익도 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스릴을 즐기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매매하시면 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사자 말자 상담을 할 정도면 그렇게 실력이 있으신 분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매매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만 제가 드린 전략대로 하시고 나머지는 급등 나왔을 때 이런 거 종목 사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카카오뱅크요. 카카오뱅크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만 원에 15%인데요. 아, 그렇군요. 추가 매수를 안 하셨네요. 그죠? 예. 아쉽네요.
뭐 근 2년 동안 추가 매수 기회를 줬는데 안 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요. 뭐 일단 지나갔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당장의 추가 매수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뒤늦게서야 한번 해보겠다, 뒤따라가 보겠다, 추격 매수하겠다라는 건데 추격 매수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라고 느껴지시죠, 그죠? 그래서 올라올 때는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팔아낼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세가 아직까지 조금 더 남아있을 것 같아요. 4만 원짜리가 지난 전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직전 저점이 4만 원대 이렇게 4만 원대 있기 때문에 요 종목이 올라오다 보면 4만 원대 맞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시세가 이제 내일이라든가 이번 주 중에 조금 남아있다면 4만 원 정도까지 터치 정도 하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전에 다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뭐 예. 본전에 매도하기 좀 아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올라와주면 내가 수익인데라는 생각이 들 건데 그건 나랑 상관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2만 원부터 지금 4만 원까지 거의 2배나 올라왔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4만 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주지라는 생각인 거고 그거 내 사정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뭐 식당을 갔는데 9시까지 저녁 9시까지 영업하는데 내가 9시 1분에 도착했는데 나까지만 받아주지 이건 내 사정이고 그 식당은 9시까지 영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매수가를 못 낮춘 나의 잘못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4만 원쯤 오면은 너무 아쉬우실 것 같으면 절반만 매도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혹시나 4만 원을 뚫고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예. 4만 원 뚫고 더 올라가게 된다면 한 5만 원까지는 가요. 그러면은 4만 원 뚫고 올라갈 때 5만 원쯤에서 내가 매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머지 절반으로만 수익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겠고요. 대신에 본전쯤 왔을 때는 본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거든요. 4만 원짜리가. 그래서 예. 떨어지게 되면 또 골치가 아프니까 일단은 절반 정도를 매도하셔야 추가 매수할 자금이 없어서 못했든 내가 겁이 나서 못했든 어쨌든 내려갔을 때 이제 비중이 좀 적어졌으니까 그리고 현금까지 또 생겼으니까 추가 매수를 나중에 좀 더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겠죠. 그래서 예, 예. 절반 정도를 4만 원대 매도하시는 게 좋겠고요. 가능하시다면 저는 사실 전량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시는 게 좀 더 낫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아쉬우면 절반만 매도하시라. 그리고 4만 원 뚫으면 5만 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반만 매도하고 가져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 지금 이게 이제 4만 원에서 밀리게 된다면 3만 원 내지 그 좀 이하로 빠질 수 있는데 그때는 추가 매수를 좀 다시 하시는 게 좋고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참고해서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지금 궁금하세요? 하나 시스템을 6만 7천 원 주고 샀는데 10%. 그 뒤로 계속 내려가 버려요. 그렇군요. 그 지금이라도 파시는 게 어떨까요? 아, 팔아야 돼요? 지금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그죠? 네네네. 예, 이렇게 주식하시면 앞으로 평생이 고통스러워요. 네. 이게 주식이요, 그냥 샀다고 해가 자판기처럼 막 수익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네. 실력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이게 내가 할 줄 아는 만큼 돈이 벌려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남의 돈을 뺏는 싸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주식은요, 사가지고 남한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시청자님도 지금 누구한테 비싸게 팔아야 6만 7천 원보다 비싸게 팔아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6만 7천 원에 지금이 매수하신 분인데 이 종목이요. 하나 시스템이 이때까지 가격이 흘러왔던 역사를 지금 우리가 그림으로 볼 거예요. 그게 지금 TV에 나오고 있는 차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 가격이요. 지금까지 흘러왔던 가격인데 제일 처음에 이제 화면의 제일 왼쪽 지금 제 손바닥 왼쪽을 보시면은 제일 저점이 4천 원이었고요. 이 4천 원짜리가 지금 6만 7천 원까지 7만 원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네. 그럼 이건 싼 건가요? 비싼 건가요? 비싼 거죠. 비싼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때 어떻게 사서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싸게 비싸게 사야 될까요? 어떻게 사야 되죠?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야 돼.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럼 시청자님이 여기 샀다는 말은 이 종목 2019년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들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시청자님 사신 가격보다 아래 들고 있거든요. 네. 6만 7천 원에 매수 샀잖아요. 그죠? 네. 근데 6만 7천 원 최근에 한 3, 4일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그 밑에 있었어요. 5만 원, 4만 원, 3만 원. 하나 시스템 길 가다가 물어보세요. 길 가다가 혹시 하나 시스템 주주십니까? 하나 시스템 들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예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대부분 다 3만 원, 2만 원, 5만 원 이런 데 들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시청자님한테 뭐 하고 싶을까요? 팔고 싶을까요? 자기가 사고 싶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청자님이 3만 원 들고 있으면 지금 6만 7천 원에 사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안 사겠죠. 아니요, 그 사준다는 사람이 등장하면
사진작 인정 팔아야죠. 그렇죠. 시청자님 지금 집이 만약에 3억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아파트가.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그걸 7억에 사겠습니다 하면 시청자님 어떠세요? 팔 거예요? 7억이요. 아니면은 안 팔 거예요? 이럴 겁니까? 안 팔죠. 왜 안 팔아요? 그럼 돈을 못 버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주식을 좀 안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예. 지금 바가지 썼다라는 인식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네. 이게 지금 그렇게 싼 거를 67,000원에 왜 사줍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성적인 생각을 했다면 안 사야죠, 이런 걸. 어제까지 돼지고기를 100g당, 삼겹살을 100g당 1,000원에 팔다가 오늘 나한테 6,000원에 팔겠다는데 시청자님 그걸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런 개념이 없이 주식을 하시게 되면 그냥 냅다 그냥 하나 시스템 좋다고 하니까 사놓으면 돈 벌겠지 했다가 물려가지고 왜 빠지지? 아이고 이거 손들여야 되나 팔아야 되나 더 사야 되나 어째 되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개념이 아예 없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이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단타성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봐야 되고 단타성으로 매수하셨으면 지금 자리에 손절하는 게 맞아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지금 손절 자리가 맞고 손절하고 난 다음에 하나 시스템을 절대로 매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절대 다시 앞으로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가지고 올라갈 때 매매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단기적인 차트를 본다거나 분봉을 본다거나 이평선을 본다거나 뭐 호가를 본다거나 이게 아무것도 안 되실 것 같아서 재매수 금지. 이 종목은 장기 투자로 되면은 곧 물릴 가능성이 높고 수익이 안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정리 의견 드릴 겁니다. 손절하시고 이 손절하신 금액뿐만 아니라 지금 들고 계시는 주식 자금 있잖아요. 현금으로 있으신 거 예치금이라고 하죠. 예수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 현금 그거 싹 다 빼세요. 은행으로. 아, 예. 지금 돈 다 날릴 것 같아요. 이러시면. 야,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치부터 다시 배우시고 방송에서 막 이거 좋다 저거 좋다는 거 거의 홈쇼핑이거든요. 홈쇼핑. 그 주식 방송에서 이거 좋습니다. 저거 좋습니다. 막 추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다 홈쇼핑이에요. 홈쇼핑. TV 돌리면 홈쇼핑에서 막 이 제품 좋습니다. 저 제품 좋습니다.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사는 거고 이게 정말 좋다 싶을 때 사는 거지. 야 저거 좋다고 하니까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홈쇼핑 중독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지금 전량 매도 의견 드릴 거고 다시 조금 더 주식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 한번 해보시고 접근해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주식을 안 하시면서 방송만 좀 보시면서 주식을 좀 익히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 예. 그럼 오늘 하나 시스템 팔아요? 네, 파시고 주식을 접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성신양이에요. 성신양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1,600원에 15%요. 그렇군요. 이것도 이제 방금 이제 상담한 것처럼 올라왔을 때 사버리니까 당연히 이렇게 손실나고 물리고 고생하고 괴롭게 계시는 거예요. 주식은 올라올 때 사면은 그냥 바가지 쓴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요. 평소에 우리가 소비하는 습관대로 주식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가지 쓰시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평소에 내가 물건 사러 갔을 때, 내가 오늘 그냥 뭐 저 마트에 가가지고 소주나 한 병 사와서 내가 소주나 한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요즘에 소주가 제가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술 안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소주가 예를 들어서 한 병에 한 3,000원 한다 하면은, 3,000원짜리 한 병 사가지고 마시면 될 그거를 2만 원에 판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고 계시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님이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다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도 굉장히 잘 아셔야 되고요. 앞으로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안 가지셔야 돼요. 주가가 이렇게 막 급등 나왔다 안 따라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등 나온 걸 사버리게 되면은 첫 치골란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여기서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알 수가 없게 되고 이러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네. 다음번에는 주가가 막 급등 나온 걸 사지 마시고 급등 나올 걸 사세요.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많이 설명하지만은 강남 땅을 사지 마시고 강남처럼 될 땅을 사자. 신도시로 지금 개발돼가지고 막 급등 나온 땅을 사지 말고 신도시가 될 땅을 좀 사놓자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투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투자라고 있는 게 아니라 투기, 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사면 돈 벌까? 저거 사면 돈 벌까? 그래서 마치 강원랜드에 가면은 룰렛 머신이 있거든요. 짤랑짤랑 이렇게 레버 돌리면은 막 그 숫자가 땡땡땡땡 도는 거 있어요. 이 자리가 잭팟이 터질까? 저 자리가 잭팟이 터질까? 하면서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이렇게는 안 하시는 게 앞으로 돈 버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 안타깝지만 뭐 기다려야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근 급등 나왔을 때 따라 붙으셔가지고 이거 정치 테마로 한번 엮여가지고 급등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에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정책 기대감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신양해가 뭐 아시다시피 뭐 시멘트라든지 뭐 이런 레미콘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에 엮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을 뭐 규제로 때려잡는다라는 느낌으로는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러다 보니까 규제로 어떻게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성신양해를 갖다가 아니 그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을 좀 더 많이 늘리고 신도시를 좀 더 만들고 하겠다라는 이야기 하셨던 것만큼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정책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동 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뭐 종전된다 뭐 이런 기대감이 또 생긴다면은 주가가 또 튀어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의 가치로만 본다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가치를 갖고 있지는 않고 실적도 지금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좋은 건 적자에서 흑자로 되는 게 좋죠. 돈 못 벌다가 번다 하면은 대박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벌다가 못 버는 건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잘못된 수렁으로 빠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더 사기에는 기업의 가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단순 테마 하나만 노리고 기다려봐야 되는데 올라갈 때 그래도 힘은 있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굳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테마만 잘 형성되면은 본전 내지 그 이상까지 한번 치고 올라가는 힘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없이 홀딩해서 튀어오를 때 매매하시는 그런 걸 보시면 되겠고 차라리 그때 안 사시고 이렇게 빠졌을 때 샀으면 튀어오르면 수익이 많이 났을 건데요.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저는. 예. 제발 좀 빠졌을 때 사면 안 됩니까? 쌀 때 삽시다. 예. 올라갔을 때 막 좋다 할 때 남들 막 희번떡하고 막 사고 싶어가지고 주가 뭐 엄청 올라갈 때 말고 좀 빠졌을 때 삽시다. 네. 네, 그러면 네, 시청자님이 감사합니다. 돈 벌어요.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콜마 B&H 네. 매수가 21,820원 15%입니다. 추가 매수할 자금 있으세요, 혹시? 예, 있습니다. 매수한 금액만큼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상담하고는 좀 다르게 괜찮은데 잘 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샀는데 이제 이거는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없다 보니까 그냥 네. 빠져버린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이건 한 장이 4년 정도 2021년 이후로 하락장이었잖아요. 네네. 그런 장사에선 제가 방송에서 욕을 먹어가면서 하지 말랬던 게 매수하지 말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이 뭐 TV에 나오면 1년 내도록 신규 매수, 2년 내도록 신규 매수 하지 마라, 사지 마라 이런 이야기만 한다고 굉장히 욕을 많이 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주식은요, 사야 될 때가 있고 안 사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 분간을 좀 못하다 보니까 사버렸는데 매수하신 자리 자체는 그래도 내려왔을 때 사셔가지고 잘하신 거예요. 이런 습관이 아니요, 이거 있으시면 물탄 돈을 벌 거예요.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물 탄 거예요. 뭐 물은 좀 잘못하긴 했는데 아니, 물도 이거보다 잘못했고 훨씬 비쌌어요. 그러니까 잘못하긴 했는데 그건 잘못하긴 했는데 네. 뭐 어쨌든 칭찬하려다가 갑자기 칭찬이 쏙 들어가게 되네요. 이거 지금 분쟁이 그거 많던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런 게 오히려 이득이죠. 아, 그래요? 경영권 분쟁이 나온다 해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고려아연 옛날에 기억나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고려 아이는 들어는 봤는데 들어는 그건 봤어요. 모르겠어요.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의 차트인데요. 고려아연이 여기서 2024년까지 이렇게 주가가 뭐 빌빌거리고 있었어요. 네.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네. 경영권 분쟁이다 해가지고 50만 원짜리가 220만 원, 24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은 뭐가 네. 좋냐면은 자기들끼리 지분 싸움을 해요. 대주주끼리요. 네. 그럼 대주주끼리 지분 싸움을 해갖고 지분이 많은 사람이 이 회사 먹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지분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그죠? 네. 그럼 자기들끼리 지분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매수세가 생기겠네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네네. 될까요?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근데 네네. 주가가 싸면 상대방이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내가 돈이 좀 많고 이 회사를 꼭 가져야 된다면 주가가 싸게 만들까요? 아니면 좀 비싸게 만들어 상대가 못 사게 만들까요? 못 사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가를 막 끝도 없이 올려요. 아, 네가 사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면서 계속 막 붙어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나온다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고래 싸움에 파도 타는 거예요. 그냥. 야 이거 무슨 이런 파도가 오냐 이렇게 좋은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올라왔을 때 사버리게 되면은 고려아연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가. 그럼 뭐 지분 싸움 한다 해가지고 주가 올라왔는데 지금 말로가 200만 원 산 사람들 80만 원까지 해가지고 한 70% 박살나 있어요. 아, 그건 이제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우리는 뒤에 살 게 아니고 미리 들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죠? 네네. 그러니까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경영권 싸움을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네,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면 갑자기 이상급등 영상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내가 이거 주식 다 살 거야 하면서 막 올라갑니다. 그거는 네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쁘지 네. 않고요. 회사 자체는 괜찮은 기업입니다. 콜마 B&H 네. 같은 경우가 나쁘지 않고 괜찮은 기업이고 건강기능식품 이런 쪽으로 엮여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네.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12,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추가 매수 좀 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2,000원까지 안 내려가도 사실 14,000원도 한번 해볼 만한데 좀 억울해서 그래요. 12,000원 살 수 있는 거 14,000원 사기가 좀 아깝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최소 13,000원 이하로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한 25% 정도까지 비중을 늘려도 좋은 기업이다. 네. 혹여나 경영권 싸움을 하게 되면 그건 나는 땡큐가 되는 거고 안 해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믿자야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장기로 네.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경영권 싸움 하기를 응원하세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연. 제가 지난주는 쉬었는데 이번 주는 준비했습니다. 토요일에 노원으로 갈 겁니다. 노원에서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1시 노원에서 만나서 역발상 투자 및 올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노원에 안 계신다 또는 제가 다른 멘토님 강연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멘토님 또 어디서 강의 준비했는지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도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멘토님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곳 그리고 가까우신 곳, 보고 싶으신 곳 찾아가지고 강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SPC 삼립이요. 네. 82,000원에 15% 있어요. 아, 그래요? 추가 매수 가능하실까요? 예. 일단 지금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점이라고 하면 45,000원대까지 이렇게 내려간 적이 있다면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세요. 이 종목은 45,000원까지 내려갔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한다면은 게임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게임도 사서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예. 그냥 무료로 하는 게임도 있지만 사서 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근데 살려고 하면 제값을 줘야 되거든요. 네. 내가 하고 싶을 때 막 하려고 하면요. 근데 가만히 기다리면요. 할인 행사를 많이 해요. 네. 게임도 할인을 하는데 역대 최저가라는 게 있어요. 역대 최저 할인이다 하면 저는 그 게임을 할 시간이 없어도 뭐 하는지 아세요? 일단 사놓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시간 날 때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역대 최저가 할인이 아니면 굳이 제가 할 시간도 없는데 살 필요가 있을까요? 됐죠. 네, 별로 없어요. 제가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면 안 해야지 하는데 막 8만 원짜리가 90% 세일해가지고 막 8,000원에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안 사면 좀 손해라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죠? 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우리 가방도 그렇고 쇼핑할 때도 그렇고 역대 최저 할인을 우리가 봤어요. 한번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여름이지만 좀 있으면 또 겨울이 오니까 우리가 겨울 파카를 보니까 막 40만 원짜리가 한 8만 원에 할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당장 여름인데 입을 필요가 있을까 하고 지나갔는데 다음에 보니까 16만 원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좀 사기가 약간 좀 억울한 느낌이 들죠. 그죠? 네네. 근데 잠깐 지나가다 보니까 다시 8만 원 돼 있으면 이번에 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사야겠. 네, 나중에 여름이전 또 겨울이 올 거니까 사놓을까 하면서 좀 역대 네네. 최저 할인을 잡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상담할 때도 소비하는 느낌으로 주식을 좀 한번 해보시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45,000원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그냥 기억을 해놓는 거예요. 내가 이왕 살 거면 어디 사야 된다? 45,000원. 그거예요, 그냥. 그냥 추가 매수를 하되 56,000원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하기에는 45,000원에 비해서 조금 비싸니까 기분이 네. 조금 어때요? 내가 산 가격보단 싸긴 한데 그래도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거예요. 찝찝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시면 빠져요. 특히나 SPC 요즘에 압수수색 한다, 구속영장 발부한다, 지금 사망 사고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뭔가 악재가 터지면 주가가 폭락 팍 나오거든요. 폭락이 아니라도 하락이 나와요. 그러면 그 이유가 중요하진 않아요. 주가가 빠진다는 게 중요하지. 할인했다는 게 중요하지. 네네. 우리 왜 자동차 살 때도 진열 상품 사면 싸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 싼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그거 알면서도 싸니까 진열 상품을 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얘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싸겠지. 그냥 일반적으로는 45,000원까지 안 내려오는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매수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니 그래도 뭐 사망사고에다가 뭐 압수수색에다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내려오면 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GS건설이 그 한때 광주에서 막 그 붕괴 사고 있고 이랬을 때 주가 폭락 나왔거든요. 영업 정지 맞는다, 뭐 과징금 맞는다, 수색 들어간다 이래갖고 폭락이 막 나왔고 이렇게 주가가 막 완전히 단기간에 반토막이 거의 나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었어요. 예. 이때 방송할 때도 이거 사야 되는 자리입니다 했다고 욕먹었거든요. 아, 아니 건물이 무너지고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어쩌고 하는데 왜 사야 됩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다시. 다 올라가죠. 올라갔- 13,000원대였는데 지금 24,000원대까지 거의 2배가량, 거의 한 80%가량 올라갔어요. 네네. 그러면 주가가 빠지면 사는 게 중요합니까? 겁나가지고 못 산다 욕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는 게 중요하죠.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SPC 삼립에 어떤 악재가 생긴다 하면은 주가가 밑으로 한번 충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45,000원에 가깝게 뭐 5만 원 네.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해갖고 매수가를 낮춰놓기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네. 식자재 관련주, 뭐 식음료 관련주 이런 쪽들은요,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도 먹고는 살아야 되거든요. 네. 더군다나 빵이라는 게 사실 요즘에 빵 가격이 좀 밀가루 가격 때문에 비싸졌다 하지만 빵이라는 게 또 안 먹으면 좀 땡긴단 말이에요. 네네. 땡기기도 하고 또 밥 대신에 조금 먹기에도 가격 부담이 좀 없는 것 같고 뭔가 괜히 가벼운 느낌이고 사실 몸에 좀 안 좋은 것 같긴 하지만 그죠? 네네. 그래서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기업들은 중장기 투자로 보고 가져가는 게 좋고 가격을 계속해서 낮추면서 가져가는 게 좋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즘 AI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얘한테 돈이 안 오므로 인해서 그리고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야 저런 거 올라가는데 내 거 안 간다. 내가 뭐 한다고 SPC 삼립 저렇게 뭐 사고도 있고 뭐 수색한다 하고 이런 위기 있는 종목을 내가 만다들고 있지 하면서 손절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면은 시청자님 뭐 하면 된다고요? 사면 된다. 네, 하나로 팔아. 아이고 그걸 팔다니 나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주다니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면 돼요. 네네. 그렇게 해서 사놓고 그냥 묻어놓고 기다리시면은 알아서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요 근래 그 기관 쪽에서 조금씩 계속 사고 있어서 여기서 안 빠지고 다시 또 이제 조금 올라갈까 싶어서 살까 고민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러면 그냥 그래도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제가 수급을 보나요, 안 보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볼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이제 예, 오프라인 알겠습니다. 강연에서도 설명을 많이 했고 온라인에서도 네. 제가 많이 했던 게 수급은 저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그 이제 네.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수급 나온 김에 다른 시청자님들도 보고 계시니까 다들 한번 시간 되시면 대형주 위주로 해가지고 과거를 한번 훑어보세요. 기관들이 많이 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개인들이 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그것도 한번 보시고 고가에서 누가 사고 있는가, 저가에서 누가 사고 있는가 이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수급 안 보고 싶을 겁니다 아마. 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야기를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지금 TV로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전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스카이라이프요. 스카이라이프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6,955원. 6,955원이요? 네. 비중이요? 10%요. 여기 하나 있는데 검정 색깔? 네, 다른 분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나 봐요. 일단 근데 스카이라이프 왜 사셨지? 일단은 좀 아쉽네요. 저는 스카이라이프라는 종목을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고요. 네. 지나가다가도 스카이라이프를 달아놓은 집들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요즘은. 한때는 광고도 많이 보이게 했었는데 요즘은 네. 위성방송 잘 안 쓰지 않나요? 그때 좀 산지 오래돼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때도요. 그때 그 우영우 하면서 9,000원 원저리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우영우요? 우영우. 그러니까 변호사 우영우 그거요? 네, 그게 스카이라이프가 드라마에 투자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랑 스카이라이프 잘 되는 걸 뭔 상관이 있을까요? 그때 그때 10,000원 원저리까지 약간 좀 터치했는데 그때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게 드라마 이쪽으로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맞아요. 이익이 난 줄 알고서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김밥집이 있어요. 제가 김밥집을 차렸어요. 거기 시청자님한테 투자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김밥을 할 건데 김밥을 팔고 있는데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했더니 야 이거 맛도 없고 좀 맛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장사가 되겠니 싶은 거예요 시청자님이. 근데 제가 그래요. 제가 그 다름이 아니라 어제 스피또를 샀는데 그 로또를 샀는데 그 로또 한 3천만 원 당첨됐습니다. 투자 한번 해보시죠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투자해줄게.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한 데가 잠깐 어디가 투자 잠깐 이렇게 해놨던 게 잘 됐다고 해서 투자해주겠다는 건 너 다시 봤다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있는데 백수 친구인데 출근도 안 하고 맨날 그 회사 뭐 가가지고 싸우고 뭐 잘리고 오고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돈 좀 빌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돈 왜 빌려주냐 했는데 내가 어제 주식 투자했는데 500만 투자해가지고 700만 됐다 200만 벌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널 다시 봤어 하고 투자해주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투자에 일단 본질을 좀 흐리지 말자. 이 회사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가 더 중요하지. 우영우 투자했다는 게 이 회사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이잖아요, 일단. 네. 그러니까 그게 잘 돼야죠. 근데 그 산업은 지금 사실 하향 산업이죠. 네. 누가 요즘 위성방송을 봐요? 위성방송 안 보지 전부 다 OTT로 스마트폰에다가 요즘에 집에 TV도 없애는 추세예요, 요즘이. 집에 TV도 안 하고 그냥 그 모니터 스마트 TV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놓고 뭐 요즘에 KT, LG, SKT 이런 거 안 달고요. 그냥 스마트 TV에 거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그냥 뭐 넷플릭스라던가 이런 OTT 보는 추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구독 서비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도 돈 내, 저것도 돈 내, 요것도 돈 내 이러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실 위성 방송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매출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놓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약간 하향 산업에 놓여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빠져내려가죠. 우영우 말고 볼 게 없으니까 9천원에서 5천원까지 4천원까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영우도 그때 잠깐 반짝 잘 됐지 뭐 지금까지 우영우 찾습니까? 난 방금 우영우로 하셔가지고 내 친구 이야기하는 건가 뭐 시청자님 친구 이야기하시는 건가 뭔가 했네요. 잊어버려가지고 요즘 이제 오징어 게임 2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3를 봐야 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유행이 빨리빨리 도는 거는 그때 잠깐이에요. 마치 우리 그 옛날에 탕후루 잠깐 유행했다가 사라진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테마주를 매매하시게 되면 물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 순환매 쫓아다니다 보면 계좌는 계속 쪼그라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테마를 선취매하는 게 잘 되지 않고 뒤늦게 따라다니는 매매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내가 사가지고 얼마까지 올라가서 수익이 났었는데 못 팔았어요 이렇게 하고 어떨 땐 계속 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하시면은 안 좋다. 그래서 스카이라이프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왜 샀을까 좀 안타깝네요라고 이야기한 거고 당장은 지금 방법이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당장 좋아질 수 있느냐 하면은요 좋아질 가능성 기미는 있는 게 KT가 요즘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KT가 AI 대장 중에 하나예요. 걔는 음성인식 대장이거든요. 음성인식 AI 대장이다 보니까 이 회사 대주주가 KT예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감안한다면은 KT가 조금 더 가지고 AI 쪽으로 엮이고 스카이라이프가 뭐 체질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야기 나와준다면은 여기서 주가가 조금 더 회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기에는 지금 회사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게 만약에 다시 한번 4,500원까지 빠지게 된다면은 싸니까 추가 매수 한번 해볼까 싶은 자리긴 해요. 그래서 4,500원까지나 뭐 4,0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고민하면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까지 안 내려가면 그냥 홀딩해서 올라올 때 한 5,800원, 6,000원쯤 올라오면 매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 투자하실 때는 그런 드라마는 투자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네, 기업의 알겠습니다. 본질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원 시스템이고요. 네. 4,900원에 20%요. 4,900원에 20%. 20%요? 네. 그렇군요. 일단 지금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어쨌든 힘든 시기 지나가면 수익은 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회사도 일단 당장에 좋은 상황인가 하면은 나쁘진 않은데 한때 너무 급등을 했다 보니까 많이 불태워버린 거죠. 우리가 체력이 있다면은 오전, 아침 한 8시부터 막 내 있는 힘껏 체력을 다 써버리게 되면은 점심때쯤 졸려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 얘는 지금 벌써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밤 10시, 11시에 자야 되는데 아침부터 너무 이렇게 힘들게 훈련도 하고 힘들게 에너지 다 써버려가지고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걸 사신 거거든요. 그 얘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죠. 뭐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여기 자동차 부품 쪽으로 엮여 있기도 하고 해가지고 나쁘진 않지만 한때 너무 과하게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리다 보니까 지금 확 밀려 있는 상태고요. 확 밀렸다라는 것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 앞으로의 성장성, 뭐 이 부품주들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 다 외면한 채로 주가가 막 계속 빠져요. 왜냐하면 딱 봐도 지금 차트가 어떠냐면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계속 내려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생각에도 관성이라는 게 생겨요. 약간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려왔으니 앞으로도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사고 싶다라는 느낌보다는 안 사야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이 있는데 최근에 이거 시청자님도 요 뭐 올라올 때 매수하신 건가요 혹시? 아니요, 처음에 매수했다가 조금 추가하면서 하신 거예요? 한 번 더 했.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요 반등막 나올 때 매수했다가 밑으로 빠질 때 추가 매수한 거죠, 그죠? 네네. 반등 아니, 나갈 때 사람들이 좀 관심을 좀 많이 내려갔을- 해요. 내려갔을 때 처음에 들어갔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쉽게 고쳐지는 관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한원 시스템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원 시스템과 LG 화학 뭐 이런 기업들도 지금 보시면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죠? 네네. LG 화학 그리고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도 보시면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네.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종목은요. 위로 돌아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양치기 소년과 같은 거예요. 너 또 떨어질 거지 했더니 떨어지고 너 또 떨어질 거지 하니까 떨어지고 그러면 얘는 그냥 평생 떨어지는 종목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이 딱 돼버려가지고 사야지가 안 돼요. 이제 그걸 극복하고 이 정도 떨어졌으면 됐지 않을까라고 시청자님 생각하셨겠지만 믿어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얘는 양치기 소년이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또 최근에 만들어졌던 저점을 또 무너뜨렸기 때문에 또 여기 지금 만들어진 또 저점 요 3,000원짜리 또 무너뜨리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고통을 좀 받으실 수밖에 없다. 대신에 이제 최근에 거래량이 좀 생기고 있다는 걸 감안해 본다면은 그래도 관심 있게 뭐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시청라인처럼 매수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더 이상 주가가 안 빠지게 됩니다. 어쨌든 사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니까요. 매트릭스처럼 딱 깔아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이하로 안 빠지게 돼요. 그러면 주가가 거기서 버티다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시청자님이 견뎌야 되는 건 언제까지 빠질 것인가 견뎌야 되고요. 두 번째, 빠지다가 안 빠지는 자리까지도 지켜보셔야 돼요. 그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추가하면서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빠지다가 이제 안 빠지거나 또 올라가기 시작할 때 올라가려고 할 때 사야지 뭐 자꾸 샀는데 자꾸 내려가면은 이거 더 이상 답도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안타깝지만 뭐 어려운 길을 스스로 들어가신 거고 거기서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버텨라. 이건 인내심밖에 없어요. 들어갔으니까 버틸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 당장 추가 매수 안 되고 신규 매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다가 한 6개월 내지 이거 이렇게 4년 빠졌으면은 최소 하락한 기간만큼 횡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4년 빠졌으니까 4년 동안 횡보한다라고 우리가 보통은 가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 한 1년 정도는 더 이상 안 내려간 걸 보고 상담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전까지는 어떤 전문가한테 상담받는다 하더라도 저니까 그나마 가져가라고 하지 다른 사람 손들으라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상담받을 의미는 없을 것 같다. 다음번에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1년 정도 뒤에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유튜브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 보니까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아이고 매수가가 높네요. 11만 3,000원입니다. 15% 정도인데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일랑 말랑하고 있죠. 오늘 제가 아까 시황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 관련주인 뭐 에코프로 머티 이런 것들이 지금 급등락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오늘 8% 이렇게 올라왔다는 게 바닥 대비해서 뭐 얼마 안 올라갔는데 8% 올라가봤자 시청량이 보세요. 11만 원 들고 있는데 올라간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간이 기별도 안 가죠. 그래서 매수가가 낮은 게 유리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에코프로 같은 이런 기업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이요. 하반기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 물려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2차 전지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요. 후보 시절에 콕 집어서 2차 전지 산업을 살리겠습니다라고 아예 대놓고 말씀하신 공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하반기를 노리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이제 코스피 5천 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코스피 5천 뭐 특임 위원회 이런 것들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2차 전지 관련주에 물려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굉장히 포진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산업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실적도 되게 안 좋고 얘들에 대한 지원 정책 없으면 코스피 5천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양화 같은 기업들도 지금 막 이렇게 상장 폐지 뭐 위기까지 가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2차 전지에 대한 지원 정책을 먼저 써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반기가 조금 기대가 된다. 이제 그걸 사람들도 기대를 하는지 요즘에 꿈틀거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돼서 그냥 지금은 막연한 기대감인데 그게 이제 실체가 좀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실체라고 하면 급등락을 여기서 반복을 하면서 지금까지만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를 좀 한번 해볼 기회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홀딩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전체 동일하게 이번 여름에 추가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고 그 전까지는 손대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금 손 안 대신 것 같은데 잘하신 겁니다. 이렇게 잘 참고 계시다가 딱 정확한 타이밍 때 사냥꾼의 자세로 사냥감이 왔다고 해서 아무 때나 총 쏘는 게 아니라 얘가 방심하고 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매수가도 딱 좋은 자리에서 방심했을 때 그때 딱 매수해야 되니까 기다렸다가 타이밍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강연회 설명해드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회도 잘 보셨죠?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요, 전부 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률과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